한국 서울의 아침 풍경. 버스 한 대가 주택가를 순회한다. 버스의 승객들은 유치원으로 향하는 아이들. 익숙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젠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버스에는 보통 선생님이 동승하는데 위험한 도로에서 아이들이 버스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며 통학길의 안전을 책임진다. 유치원 통학버스는 바쁜 아침 부모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걱정을 덜어준다. 흔히 한국에서는 자녀가 만 3세 정도가 되면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까지 연령별로 생활과 놀이를 통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오늘은 특별히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예절 수업이 한창이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복을 입었어요. 지금 너희들 입은 게 뭐라고 했어? 한복을 입었구나. 그런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복이 틀리네. 다 틀리지요. 선생님 한복은 어때요? 예뻐요. 와, 한복은 되게 예쁘죠.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 한복을 입은 아이들은 금세 다소곳하고 얌전해진다. 반대발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틀려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하나도 아이들에겐 인내심이 필요한 일. 예쁘게 앉으려면 여기 아래를 보세요. 우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뭘까? 수업은 보통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건호가 뭐라고 꼬름이라고. 뭐라고요? 댕기. 우와, 댕기를 친구도 있었어요. 댕기한 친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쁘게 머리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댕기를 맸었어요. 그렇죠? 예쁘게 앉아있는 친구들하고. 한복에 관한 용어들을 익힌 아이들. 이젠 가장 중요한 설날 아침 세배하는 법을 배울 차례다. 고개를 숙이고 살짝 앉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들면 세우고 천천히 앉으세요. 천천히 앉으세요. 인사를 하세요. 옆에다 살짝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서 공수손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와, 너무 잘했지? 잘 보자. 남자친구 손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님 쪽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조용하고 차분하게 움직이는 것부터 왠지 어색한 아이들. 하지만 마무리는 언제나 씩씩하다. 일어나서 손목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와, 남자친구 진짜 잘했다, 그치? 한복 입으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요. 불편하지 않아? 약간 불편하고요. 한국의 유아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화 교육이다. 사회의 문화와 예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회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만의 인성과 자아를 완성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예절 수업은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다.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이제 전통 예절을 배움으로써 그 서구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한국 전통 예절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고유 문화가 어떤 건지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어른들과 친구들 사이의 예절과 자기 몸가짐이 굉장히 바라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약 8천여 곳에 이르는데 기본 교육 과정에 다양한 특별 활동을 접목시켜 보다 종합적인 교육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유치원은 한국의 다양한 교육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힌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많은 어린이들이 가는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과 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 학원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육하는 차원의 교육기관이고요. 보육기관이죠. 그리고 전문학원은 특정 과목을 특기교육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그런 것을 교육하는 기관이고요. 유치원은 전인교육을 하는 기초교육장이죠. 이제 핵가족화되고 또 맞벌이들이 많이 늘었고 더욱 이거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구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그 교육 부분을 기초 교육 과정을 다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유치원에서 인성 교육과 또 사회에 적응하는 그 기초 사회성 교육, 또 인지면에서 점차적인 아이들 발달 과정에 맞는 그런 교육이 부여되어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친구의 다리는 4개예요. 얼룩무늬도 있고 흰색도 있어요. 승환이. 유치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언어 교육은 예전에 비해 그 중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쓸수 있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부터 이미 한글을 깨우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한글 수업은 놀이의 개념에 더 가깝다. 맞았어요. 병아리. 자,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병아리. 자, 병아리 처음에 뭐 써야 되지? 비읍의 순서 잘 보세요. 대신 한글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한글 바르게 쓰기. 아이들에겐 읽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어려운 과정이다. 글자 하나도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쓰도록 하고, 한 번 익힌 단어는 글자 사전으로 만들어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이곳의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 사전은 매일 한두 단어씩 추가되며 점점 두꺼워진다. 어느덧 점심시간. 한국의 유치원은 대부분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밥 주면 옆에 친구한테 가면 돼. 급식의 메뉴는 밥과 국, 김치가 포함된 한식. 음식을 눈앞에 둔 아이들의 표정에 생기가 돈다. 유치원에서 급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원래 오전 수업만 하거나 도시락을 싸오게 했었는데, 맞벌이 부모들이 증가하고 종일반이 생기면서 유치원 급식은 자연스럽게 도입됐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포크가 아닌 젓가락을 사용한다. 그것도 나무가 아닌 무거운 쇠젓가락. 알고 보면 이것도 교육의 하나다. 아이들이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반찬을 집는다던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이제 젓가락이랑 꼭 갖고 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만약에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을 경우에도 유치원에서는 젓가락으로 주는 편이에요. 유치원의 또 다른 특별 활동, 컴퓨터 수업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선생님, 자유 선택. 맛있는 빨간색 케찹입니다. 가루 같은 거, 사탕 가루 같은 걸 뿌려볼 거야. 선생님, 스프레이 선택하고요. 이번에는요.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고 게임이나 인터넷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에서 컴퓨터는 아이들이 가장 쉽게 배우고 가장 흥미있어하는 최고의 놀이수단이다. 고사리 손에 능숙함에서 세계적인 IT 강국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유치원의 한 달 교육비는 약 20만 원.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이지만 유치원을 선택한 건 다른 이유 때문이다.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아이가 또 하나다 보니까 아이한테 많은 투자를 하고 싶은 게 부모 욕심이라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이 아빠나 저나 유치원 교육을 택했어요. 이유는 아이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습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인성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이제 사설 교육 집단이라든가 이렇게 놀이 집단, 뭐 영어 유치원 이런 곳으로 보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인성을 쌓아 나가야 되는 시기에 그걸 놓치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의 도쿠시마. 일본 유아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보육원이다. 일본의 유아 교육 제도는 크게 유치원과 보육원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보육원은 한국의 어린이집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호와 보육의 의미가 더 큰 것이다. 일본의 보육원은 한국의 어린이집보다 훨씬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곳의 아이들은 스스로 놀이를 찾고 자유롭게 생활한다. ここは子どもさんのやりたいことを中心に子どもがやりたいように動かせてから子どもが無理強いをせずに自由に動くのを見ながらこっちがサポートしていくっていう感じで子どもの自主性とを伸ばせていこうっていう感じで指導してます。 영어에 대한 관심은 보육원도 마찬가지. 하지만 강제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유도하며 스스로 흥미를 갖도록 도와주는 정도다. 원래 보육원은 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만 다닐 수 있다. 바쁜 부모를 대신해 아이의 성향과 흥미를 찾아주는 보육원은 일본 가정교육을 보완하며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これは何ですか？ ミルク、ミルク？これは？ 卵、卵？これは？ ハンバーグ、 ハンバーグ？これは？ 玉ねぎ、これは？ エッグ。 すごい。全部描いたな。何が楽しいですか？楽しく？ これトウモロコシ描くのが楽しかった。 お子様の興味や関心っていうのは何なのかなっていうことをやっぱり一番大事にしてますし、そのお子様が興味を持ったことを私たちはもうそれを逆に教材にしてというか、だからそういうお子さん一人一人のそういった興味を引き出すことっていうのがすごく大事だ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오늘은 현장 학습이 있는 날. 선생님과 아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차가 오면 멈추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나 주변을 살핀 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는 건 모두 현장 학습에서 익히고 배우는 것들이다.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인근의 슈퍼마켓. 이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고르며 장을 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다.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루 8시간에서 11시간을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횡단보도 건너기나 장보기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체험을 통해 가르치는 생활교육은 일본 보육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다. 사회의 규칙을 가르치고 스스로의 자립심을 길러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기관. 그래서 보육원의 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아이들이 장을 본 재료를 가지고 간식 준비에 들어간다. 물론 음식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다. 도시락을 갖고 다니는 유치원과는 달리 보육원에서는 점심과 간식이 모두 제공되는데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What shape do you want to make? Circle? Oval? Heart? Heart? Triangle? Rectangle? 수업 시간 틈틈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는 선생님.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도 편안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인다. 원래 일본의 보육원은 학습을 중시하는 유치원과는 달리 보호와 보육의 기능만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영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어와 보육의 기능이 합쳐진 새로운 성격의 보육원이 등장했는데 유치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특히 자녀의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맞벌이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릇 쟁탈전이 잠잠해지자 곧 배식이 시작된다.
이때에도 영어는 자연스럽게 활용된다. 부모를 대신해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원. 그래서 보육원의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중요해진다. いろいろその曜日ごとの活動をすることでいろんな分野からこちらが提供することでお子さんがリトミックとか音楽に触れることが大好きだなっていうことを分かってきたりとか、そういうようにいろんな曜日ごとの活動を提供することでお子さんがいろんな体験をまずはす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そういういろんな体験を私たちが提供している。その中でお母さんこのお子さんこんなことが大好きみたいですよとか意外なことをいっぱいいっぱい発見できるかなという部分ですね。はい。 중국의 수도 베이징. 중국의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 역시 유치원이다. 이곳은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영어 유치원. 말 그대로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전문적인 유치원이다. 중국의 유치원은 설립 주체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각 지방의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시설과 교사들의 학력, 연구 실적에 따라 1급에서 상급으로 구분된다. 그 외에 사립유치원은 사립교육재단이나 민영회사, 대학이나 국가재단에서 설립한 것으로 전체 유치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외국과 합작해서 만든 영어 유치원이다. 最早我们那个一个幼儿园是94年就成立了，当时呢是因为国内没有一家是双语幼儿园，但是一些外商的子女，还有使馆的一些子女，他们没有一个很好的一个教育环境，基于这点原因吧，然后国内的一些就是家长也是有这方面的需求。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을 꿈꾸는 나라 중국.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세계화를 위한 언어, 영어인 것이다. 영어 유치원은 이제 베이징에서만 수십 군데가 넘는다.最喜欢的就是英语和拼音，长大了想做一个科学家。 대부분의 수업은 외국인 강사들에 의해 영어로 진행된다. 교재에서 수업 방식까지 모두 중국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 고안된 것이다. 外教老师主要我们这边有英国的，美国的，还有像澳洲的，也有一些菲律宾的外教，他们都是有这个教育专业的经验。像英文这一块呢，主要包括一些语言方面的，音乐，还有像语言的，话剧表演、情景对话，绘画活动。 自然的、数学方面的，都是比较丰富的一个全面的一个课程。那小朋友看看，今天海豚。 유치원 내에서 유일하게 중국어를 들을 수 있는 곳은 3살배기 아이들의 교실. 하지만 아이들은 중국어와 영어를 함께 배운다. 이제 영어는 아이들에게 제2의 모국어가 되고 있다.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으로 집집마다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중국. 그렇다 보니 자녀에게 갖는 부모의 애정은 각별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소황제로 불리며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등장한 아이들. 가정에서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역시 아이들의 교육비다. 이곳의 한 달 교육비만 해도 약 3만 위엔, 한국 돈으로 무려 450만 원 정도다. 중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교육비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就是双语还是现在英语都挺重要嘛。另外当时考察的时候，觉得就是来看了一下，就是都挺活泼的上课，就觉得小孩子应该开心一点吧，所以就送到这儿来了。费用就是跟大众比可能要贵一点哈，但是在北京的这种同类的这种幼儿园比还算可以，应该还算可以。 자녀를 위해 기꺼이 최고의 교육을 선택하는 부모. 이들에게서 대륙의 거대한 교육열을 실감할 수 있다. 세계적인 교육열을 자랑하는 나라 한국. 한국에서도 이미 영어 유치원이 크게 유행 중이다. 7살 가연이도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 일어나자마자 영어 자막으로 된 DVD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 가연이에게 영어는 이미 생활의 일부분이다. 가연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닌 지는 이제 1년. 하지만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건 이미 4살 때부터 벌써 3년째다.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빡빡함이랑 얘네들이 유치원에서 느끼는 빡빡함은 틀려요. 제가 보기에 확실히 틀리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게 얘네의 놀이같이 됐어요. 얘네 나이 애들은. 바로 영어 유치원이다. Young children are like little sponges when it comes to learning a second language. I'm amazed by how fast they learn. Exposing children to a second language at a young age also teaches them to think in English rather than thinking in their language first and then having to translate. 대부분 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모들에게 영어 교육은 꼭 넘어야 하는 산.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아이들 이제 5세 때에는 학습 위주가 아니라 액티비티 중심으로 스피킹 리스닝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음성적으로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렇게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6세 때에서는 이제 리딩을 시작해주고요. 7세 때는 그 아이들이 전어를 쓰고 함으로써 이제 라이딩을 완성을 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연이가 속해 있는 7세반 수업.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은 자유롭게 토론을 시작한다. It's dangerous. Ask big surprise. Yellow. Why not? Because animals can die. Okay, anybody know the rule about flowers? Because the Michael is lying on Stinky all that. Right. I would say that Ranger Joe's class's speaking ability and reading ability and writing ability is almost equal to children their age in a native English country. 그런데 유치원의 모든 교실에 카메라가 눈에 띈다. 언제든지 아이의 모습을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은 부모들을 위한 것이다. 영어와 함께 다양한 특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곳의 한 달 교육비는 무려 100만 원. 여느 가정의 한 달 생활비와도 맞먹는 고가지만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요즘 국제사회라고 해서 영어를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시켜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바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사실 전문성이라든가 이렇게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이게 이제 좀 다양화되니까 부모들은 또 다른 쪽에 신경을 써주고, 이 전문적인 분야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도 사설 교육기관이라든가 뭐 공공기관에도 좋고 이런 쪽에서 그래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전문직을 갖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는 가연이네. 게다가 형제가 없어 가계 지출의 대부분은 가연이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데, 유치원 외에도 집에서 피아노와 미술을 배우고 과학 수업을 듣는 가연이. 한국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뭐 그게 제일 좋겠지만, 너무 속물적인 또 엄마의 욕심으로는 가연이 아빠가 전공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쫓아서 법을 해줘도 정말 좋겠고, 이모부가 의사세요. 근데 가연이 이모부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또 가연이가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마의 마음이 그렇게 이모부처럼 의사가 돼도 좋겠고, 뭐 할아버지나 뭐 아빠처럼 대학의 선생님이 됐어도 너무 좋겠고, 이게 엄마의 눈으로 보는 제 욕심이고, 지금 봐서는 지가 좋아하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부터 다른 유치원과 차별화된다. 중국 유치원의 가장 큰 특징은 정해진 일과표가 없다는 것. 한국의 유치원이 일주일 전부터 미리 일과표를 만들어 놓는 것에 비해 중국의 유치원은 매일 아침 아이들이 가장 흥미를 보이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다.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 교육, 이것이 바로 중국식 눈높이 교육이다. 我们主要是通过区域活动来培养孩子们的八大智能，然后主要结合我们主题活动一起，然后呢，通过各个方面培养孩子们的音乐智能啊、数学逻辑啊、空间智能啊，还有人际关系啊这些智能。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기적인 성격의 소황児들이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중국 교육의 첫걸음인 유치원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남에게 의존하는 아이가 아닌 독립적인 아이로, 혼자서만 잘하는 아이가 아닌 사회에 어울릴 수 있는 아이로 가르치는 교육. 그것이 바로 중국 유치원의 새로운 목표가 된 것이다. 我们汇佳幼儿园的教育理念啊，就是简单的说，可以说就是培养正常的孩子。这个正常孩子的概念呢，是可以这样理解，就是说它是相对于现在社会上特别流行的那种，就说培养超常儿童啊、培养天才儿童这样的概念提出的。我们是培养正常的孩子，我们很注重就是孩子知识的传授，但是呢，我们更在意的就是培养孩子的基本素质。我们觉得这个比知识的传授更加重要。 所以说，我们不是很着重的看孩子能识多少个字啊，会背多少首儿歌呀，他们就是能计算多么复杂的数学题呀。我们更看重的是这个孩子的学习兴趣。我们所认为的天才呢，就是这个孩子能够终其一生对学习感兴趣，他愿意探索，他愿意接受新的事物，他有想象力和创造力，这就是我们所说的天才和正常的儿童。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창의력 수업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자신의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한 편의 이야기로 완성시키는 과정. 이것이 중국의 창의력 수업이다. 蝴蝶、毛毛虫，然后毛毛虫把那个丝给捅破了，它自己也就变成一个小蝴蝶了。 主要绘画这方面，其实它美术这块已经不是一个就是说是一种技巧课了，尤其是对于咱们幼儿这块，其实它是对孩子主要就是一种启发式的方式，让孩子通过这个我的引导，让孩子呢打开这个思路，打开思路以后，他的那个想象力，包括他的那个创造力是特别丰富的。
就是用一种启发的引导的方式，让孩子带入这个环境里，以一种快乐的形式，让他们快快乐乐的把这个绘画呢，用一种方式呢表达出来。 오전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방은 아이들의 점심 준비로 한층 바빠진다. 음식은 영양과 함께 색깔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는 아이들의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다. 하루 3끼를 전부 유치원에서 해결하는 아이들. 그래서 음식의 영양과 위생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대부분의 서양의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해온 중국의 유치원.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교육은 없다. 화려한 의상이 눈에 띄는 또 다른 교실. 咱们国家有多少个民族啊？对了，56个民族。你们都知道有哪些民族呀？这个是哪个？ 소수 민족들의 전통 의상을 배우는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건 의상 몇 가지가 아니다. 아이들은 생소하고 낯선 문화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인다. 서로 다른 문화가 모여 거대한 중국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미 유치원에서 배우고 있다.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그래서 더 넓고 깊다. 你自己穿的啊？是你自己穿的吗？是什么衣服呀？芒果。 아이들의 귀가 시간에 맞춰 도착한 부모들은 자녀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녹화된 비디오를 통해 확인한다. 중국에서는 보통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하나뿐인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베이징의 한 가정. 산하 제한 정책으로 둘째를 낳을 경우 한국 돈으로 약 800만 원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중국에서 두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중국의 부모들. 이것은 이제 부유한 계층만의 특권이 아닌 중국의 모든 부모들이 갖는 최고의 바람이다. 就是目前就我自己概念里头，我花就是在他们教育上花的钱和我现在的生活整个的费用来说，大概不超过20%。但是其实我本身对他没有什么限制，比如说真的需要，比如我们也需要出国去学一下美术，那我肯定还是会给他做这个费用的。就目前为止，现在还没太大的必要呢。 교육의 강국 일본. 일본의 부모들 역시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노력은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의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환경은 최고급의 시설도 전문적인 교육도 아닌 바로 가정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따돌림이나 학교 붕괴와 같은 사회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가정에서 찾아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아이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데 올바른 가정교육이 그 어떤 전문 교육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자녀 교육은 유난히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僕たちがどう接するかで子どもたちは大きく変わると思っていて、だから教えるとかしつけるとかいうよりもこう聞けるといったようにみおちゃんやひろくんの気持ちを聞けるかなってことがすごく大切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はいるんですね。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많은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녀 교육의 철학이다. 소설가인 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대화야말로 아이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遊んだら一番楽しいの？一番楽しいのはね、何で遊ぶの？いつも。お絵かきだね。 대화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 비유와 질문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일본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的にするとちょっと違って押し付けると味になっちゃうんで、だからしつけるとか押し付けるんじゃなくて、引き出すんじゃなくてね、引き出された状態が起こってくるようにどうするかな。でまた相手にこう聞くっていうスタンスです。それで相手からこう出てくるのを、こちらが待てるかどうか。それはさっき言ったようにね、鏡だなと思うんですよ。こちらのエゴではね、こう引き出してあげたいとかね、教えてあげたいと思うんだけど、どうこちらが待てるか、辛抱強くっていうかね。 가정교육과 함께 유치원 교육 역시 아이들의 인성과 자아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유치원 교육의 범위 안에 학부모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親子で行けるっていうのが他にないし、やっぱりその今のこの時期すごく大事だと思うので、やっぱりこう一緒にい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부모와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 일본에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부모들은 아이들과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은 더 빨리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보육원과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유아 교육기관 유치원. 일본에서 3살에서 5살까지 어린이들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는 보육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원래 일본의 수험 전쟁은 유치원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명문과 사립 유치원을 향한 부모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자녀 수가 감소하고 입학 경쟁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아이들 각각의 개성과 흥미에 맞춘 인성교육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곳 역시 그런 변화의 움직임 속에 문을 열었다. 특히 자연 소재를 이용해 아이들의 정서와 예술적인 감성을 발달시키는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데 중요한 건 어머니가 함께한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교육의 효과는 배가 된다. 子どもたちの教育は基本的には芸術と自然を柱にしたカリキュラムを考えています。で自然、私たちの生活や生命はこの地球を含めた自然なしには成り立ちません。ですからそこに根ざして教育活動を考えていくということがとても大事になります。そしてもう一つ芸術ですね。芸術というのは例えば感動する気持ちであるとか美しいものに気づく感性ですね。それは人類全てに共通するものだと思うんです。より美しいもの、良いものを求める心だと思うん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を軸にしながら子どもたちの教育活動を作っていっています。それは我々と一緒にお母さんたちも一緒に模索してもらいながら作っていく教育システムになっています。 유치원의 점심시간. 일본의 점심은 역시 도시락이다. 도시락 역시 부모가 아이의 교육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 특히 일본의 주부들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을 포기하거나 파트타임만 고집할 만큼 자녀 교육에 헌신적이다. 人間として最低の人を大事にしたり感謝の気持ちを持ったりとかそういう人として忘れてはいけないことをやっぱりその勉強だけで勉強ばかりに追われてそれを失うんじゃなくそちらの方もやっぱり持ってるような、教育っていうかにしたいなって思うんですけど。 아이들의 자연학습 시간. 오늘의 주제는 산이다.
험한 길이지만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 선생님. 아이들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문제를 해결한다. 아름다운 자연의 체험. 이곳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소재의 호기심을 느끼며 상상력을 발휘한다. やっぱり山の中は子供の言葉ちょっと紹介したいんですけど、山って何でもあるんだなって言うんですよ。あ、そうか、そういう発想って結構大人は忘れてて、ただ歩いてるだけじゃんって思われる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毎回違うものを見てるんです。で、日本は四季があるので、その四季をこの山に登ることで毎回感じる。それが与える子供たちの 받은 대화의 내용까지 오늘 하루 자녀에 대해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는 한층 가까워진다. 子供のこと最初分からなかったお母さんが毎日子供と接することによって接し方も分かってくるし、自分の子供さん、お家の中での子供と集団の中での子供の様子、人との関わりも見えてくるので、そういったことでいろいろと気づいたことを書いていただくので、文明の中で改めて本当に何が大切かっていうのをお母さんたちが気づいておられる。まさに変化してるんですよ。今すでに半期終わった時点で1年近く。 자녀와 소통하는 것을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 그래서 유치원은 부모와 자녀가 가장 쉽게 친해지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돼준다. 가정과 유치원의 조화로 완성되는 유아교육. 일본의 유치원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치열한 조기 교육의 열풍 속에 인성교육을 내세우며 가장 대중적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유치원. 다양한 전문 교육기관들 중에서도 학부모들의 오랜 신뢰 속에 전인 교육을 실현해온 유치원은 한국 유아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을 꿈꾸는 나라 중국. 세계화를 준비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중국의 유치원은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다. 대륙의 거대한 교육열, 그 깊고 오랜 뿌리는 유치원이다.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배우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일본의 아이들. 아이들에게 치열한 경쟁을 강조했던 일본의 유치원은 이제 예술과 자연을 느끼는 인성유치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유치원. 유아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일본의 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가장 선두에 서 있다.